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지금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하고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작년에 여야 예결위 의원들 모두 사실은 다 찬성을 했어요. 지역화폐 증액하는 것. 작년에도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 안에. 근데 7,500억 상임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250억을 이렇게 정부 안에 담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연장해주고 현금 약간의 현금성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대출 백날 연장해줘야 매출이 올라야 뭐 빚도 갚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화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5% 이렇게 하고 5% 돌려주는 지역도 있고 이제 지금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실상은 5% 정도 지원을 할 텐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세금으로 다시 환수되는 금액이 1,000억이면 10% 하면 100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부담도 크지 않는데 왜 이 지역화폐를 이렇게 뭐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서 이런 건가요? 이런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재정 문제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역 화폐라는 것이 이제 지자체별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서 발행을 해오던 것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보호,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이제 늘려온 거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종식된 마당에서는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으로 입장이기 때문에, 보면요, 네.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예, 정부가 지원을 해도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지금 엉망이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거의 뭐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네. 국회 오셔서 민생을 강조하셨는데 지역화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숨을 좀 틀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설득하셔서 지역화폐 예산을 꼭 증액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가가 재정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잘못 알고 계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법이 있잖아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법에 보면은 국가는 지방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기초는 광역에게 요청하고 광역은 행안부에 요청해서 네. 행안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들을 구현하겠다. 그게 모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이 어디나 잘 살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지역 사랑 상품권은 그 중에서 가장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행안부가 의뢰한 분석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 공급이 증가하면은 매출액이 8.33%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그래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7,053억이 전년도에 반영된 건데 그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요. 그 코로나 19를 계기로 해서 국가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다 삭감했냐 말이죠. 아니 코로나 19가 이제 종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연구 보고서 결과에 의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네. 비용 부담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 이슈가 있는데 의원님 뭐 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국가에서 네. 반 정도 하고 네. 지방이 반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방을 잘 살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모토처럼 어디나 잘 사는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걸 수단으로 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한번,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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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그건 겁니다. 조정하면 되죠. 예, 그런 그건 문제가 있어서 그 조정 기능이 다 네. 있죠, 재정을.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4년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예산은 전액 미편성 이렇게 했습니다. 행안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조차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국감 과정에서도 대구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도
예를 들면 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공감을 하셨고 그 국감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 광역시장 등도 그에 공감하는 네. 말씀들을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책임하에 지역 예산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이제 고수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네. 그 코로나 당시에는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활발히 유통이 되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위축되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이 정부 예산안에도 교부세가 올해보다 11.3% 줄어들 예, 것 같고 또 올해 주기로 한 조차도 사실 다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훨씬 더 어려워질 형편인데 과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치 예산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2년의 경우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약 2조 가량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아니, 저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이. 네. 그래서 10%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자체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한 20조 가량 규모의 그러니까 규모가 확실히 네. 전년도보다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네. 올해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어려진 상황에서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전망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저께 국회에 오셔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저는 과감하게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국비 편성을 하시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신 얘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 과정에서 증액이 되면 증액에 동의해 주시고 또 기재부나 기재부에도 그런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증액 요청을 동의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겠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데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대합니다.